타이완인 백조미와 대만의 사위 최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데뷔도크 최세훈 백조미입니다. 얼마 전에 홍콩 법원에서 법관이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게 있어요. 즉 지금 이 혐의가 성립이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성립이 돼야만 이게 나중에는 형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판단 3가지 죄목인데 이 3가지 다 성립한다라고 한 이 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떠들썩했어요. 왜냐하면은 홍콩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네. 특별행정구이긴 하지만은 이게 중화인민공화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외국 거예요. 그런데 홍콩 법원에서 이 사람은 이거 법에 저촉이 돼서 특히 우리는 국가안전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저촉된 게 2개씩이나 됩니다. 3개 중에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적어도 15년형 내지 어떤 사람들은 종신형 그러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종신형까지는 안 간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인생 다 끝나버린 것 같아요. 저의 느낌은. 그렇죠. 지금 홍콩 넥스트 미디어 그룹의 창립자 네. 지미 라이에 대한 지미 이야기를 라이에게요. 하시는 거죠. 타이완에서 리즈잉 만다린으로 부르는데 네. 이분 그냥 영어 이름은 지미. 이분의 영어 성씨는 홍콩 그쪽의 광동어 그래서 라이가 돼요. 릴 라이라고 네, 말하는. 지미 라이는 리즈잉 그리고 넥스트 미디어 그룹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네. 타이완에서 선풍적인 인기 이전에 논란을 일으켰던 일간지가 있었어요. 바로 네. 빈과일보입니다. 애플 데일리. 한국에서는 애플 데일리를 많이들 알고 아, 계시죠. 그래요? 네. 이제 빈고잖아요. 사과잖아요. 네. 사과일보인데 처음 나왔을 때 엄청 난리 났었어요. 일반인들,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은 이제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기성세대들은 이 신문을 보고 세상에 이런 신문이 어딨냐. 아하. 이거는 그냥 좀 적게 읽고 아니면 누구의 스캔들만 나오고 그렇죠. 좀 그랬었어요. 일요신문이라고 또 대표적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는 묶여 있었던 사회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오니까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세상에. 신문이 언론 자유에 네. 정말 한복판에 서게 된 그렇죠. 거죠. 자, 그런데 너무너무 인기였었어요. 슈퍼라든지 아니면 어디에든지 편의점 이렇게 가판대 옆에 서 있죠. 거기 파는 거 보면은 최고 잘 팔리는 거 금방 나가는 거 빈과일보. 이 지미라이 씨는 또 특이한 것이 네. 억만장자 미디어 네. 재벌이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이분을 지오다노 네. 패션 아, 그룹 지오다노? 지오다노랑 네. 연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네네네. 왜냐하면 이 지오다노가 홍콩 브랜드로서 네. 한국에 들어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그때 사람들한테 지오다노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이 바로 자유로운 패션. 아, 그렇군요. 그 지미라이 씨라는 어떤 그런 자유와 어떤 세련됨 그리고 뭔가 도시적 그런 느낌들을 맞아요. 좀 가지고 도시적인 계셨거든요. 거. 지미 라이가 1월 말 이전까지 다시 진정서 내려면 그거를 낸다고 해도 이거 유죄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게. 네. 그리고 3명의 법관이 있는데 3명의 네. 판사가 거기서 심리를 했는데 네. 이 3명 모두 국가안전법에서 지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안전법으로 이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그렇죠. 건데 지금 구속 벌써 5년 벌써 넘었어요. 5년이 됐어요. 네, 구속 5년 됐는데 분명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국제적으로는 네. 절대 다수가 민주주의 추구하는 거 아닌가? 자유 맞습니다. 아닌가? 시위는 자유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게 국가안전법이라는 이 법률에 딱 틀에 넣어버리면은 어떤 나라에서든지 참 참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타이완에서도 이 사람이 나는 뭐뭐 자유다 하는데 네. 이게 국가안전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 할 수 없어요. 잡아야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생각을 하면은 네. 남북한 관계가 아주 안 좋았을 때 네.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크게 개방이 안 됐을 때 누가 북한에 갔다 와서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사람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그럼요. 감옥에 갔다 오고 그랬죠. 그렇죠. 뭐 찬양 고무죄라든가 집회죄라든가 이런 굉장히 막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런 죄목으로 많은 조사를 받고 심지어는 뭐 10여 년, 20년, 어떤 종신형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제라는 법이에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지밀라이를 성원을 당연히 하죠. 하지만 참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남의 나라 법이고 내정이죠. 남의 나라 국가안전법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서도 사실 이 국가보안법 문제로 오랜 시간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네.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그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그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법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정권이 국민들을 상대로 억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혹은 폭력적인 상식으로 나와서 필요 없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소양이 꽤 높은 곳이에요. 그렇죠. 이 두 나라가. 네. 이런 곳에서 만약에 내가 국가안전법 이렇게 딱 꺼내면은 이거 뭐야 공포주의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네. 굉장히 민주 시민 사회가 발달해 있고 네. 헌법도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1987년 이후로는 그렇게 국민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했고 네. 권력 구조도 다 다양하게 나뉘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가보안법, 공포 권력, 공포 정치라는 사자가 네. 사실은 동물원에 우리에 갇혀버렸죠. 네. 감시할 수 있는 법이 됐으니까 국가보안법 자체는 무섭고 맹폭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법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홍콩의 경우는 그 사자가 풀려나고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홍콩 사회는 이 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사회가 견제와 모니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쥐밀라이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각국에서 특히 서방 세계에서 좀 많이 성원을 좀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쥐밀라이가 한 말을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은 홍콩에 와서 네. 자기는 홍콩에서 모든 걸 얻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홍콩은 나에게 자유를 줬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 외에 뭐 자기는 언제든지 투옥될 그러니까 감옥에 갈 각오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나서는 건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 걸 이미 다 확실하게 감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 왜냐면은 민주주의가 소중하다라는 거를 그렇죠. 꼭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지지한다. 시위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좀 가슴 아픈 게 그 아들이에요. 이제 아들 세바스티안이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렇구나. 미국에서 굉장히 고위층들과 많이 만났었어요. 네. 그때 만나면서 이것저것 많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다만 이 사람이 역시 또 여러 차례의 인터뷰가 있었죠. 물론 서방 세계의 언론들이지만 이런 인터뷰를 할 때 이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건 당연히 아버지의 일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쥐밀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세바스티안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거 참 가슴이 아팠었어요. 이런 말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옥중에서 돌아가시면 영웅이 된다. 게다가 이 영웅은 훨씬 더 크게 불어나가지고 그렇죠. 원래 그분보다 훨씬 더 대단한 위대한 분이 된다. 언론 이런 자유의 얘기를 했어요. 성자가 되는 그렇죠. 거죠.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을 하고 싶냐.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죽기를 누가 바라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옥중에서 돌아가시면 네. 그렇다. 그 세바스티안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게 있어 자기 국가 이익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베이징 당국에게 있어서 자기 아버지를 풀어주는 건 그들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이론은 충분히 100%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넬슨 만델라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오래 있었잖아요. 네.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그 맞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그 당시에 감옥에 없었었고 그냥 자유롭게 밖에 있었으면 네. 그 사람 느낌상 아마 별 힘 없을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물론 넬슨 만델라 얘기는 안 했지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런 분들,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자유를 준다. 즉 감옥에 안 넣고 그냥 나오게 하면은 네. 사실상 그 사람 손에 쥐고 있는 그 힘이 확 떨어진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그 영웅이다. 이 사람 희생이다. 뭐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순환자의 서사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와닿긴 한데 슬프긴 해요. 아, 그래? 제가 봐서는 베이징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긴 한데 네.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실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하면 네.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공격을 받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필요 없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지밀라에 관한 거 특히 뭐 국가안전법이라는 좀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의 법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최 교수님과 얘기 나누니까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태비토크 여섯 금 마칩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